아니, 하리오가 최고네, 하리오가 많은 레시피가 있어서 그게 더 좋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마 제대로 알고 나시면 초보자들한테 이런 소리를 절대 함부로 못하게 되실 겁니다. 칼리타랑 하리오는 아예 브랜드 방향성이 달라요. 제가 오늘 진짜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커피에 정답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정답이 사실 있어요.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보통 커피에는 정답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내린 커피를 먹어보면 어떨까요? 제 입맛에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확실한 건 일반적으로 커피를 편하게 드시는 대중들 입맛에는 맛이 있을 거예요. 악플 달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한번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커피에 정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커피를 몇 년 동안 좋아하고 유명한 카페에서 커피를 좀 마셔보신 분들, 그리고 유명한 유튜버 분들도 다 똑같이 커피엔 정답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었죠? 첫 번째, 커피를 몇 년 동안 좋아하고, 두 번째, 유명한 카페에서 커피를 좀 마셔보신 분들이라고 했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경험치가 이미 많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는 부분인데, 사실 취향의 영역까지 도달하려면 상당히 많은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취향까지 도달하신 중수 이상의 분들이 초보자들이 보라고 만들어 놓은 컨텐츠에 커피가 정답이 없다, 내 입맛에 맞으면 그만이다 라는 댓글을 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이미 취향이 생길 정도로 다 커피 경험이 많으시고 본인만의 커피를 너무나도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커피는 정답이 있네 없네 댓글을 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가시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향상심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지금 수준에 만족하신다면 당연히 더 배울 필요가 없을 거예요. 많이 배운다고 커피가 더 맛있어지긴 하지만 행복의 역치가 너무 높아져 버리거든요. 커피 생활이 너무 즐겁다 라고 하신다면 뭐 이런 컨텐츠 보실 이유가 없겠죠. 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 정말 확실한 건, 처음 마신 커피의 기억이 너무 식초 같고 쓰고 떫은 맛이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커피를 매력적으로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머릿속에 인간이 본능적으로 기피하는, 거부하는 맛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유전자에 각인된 어떤 프로세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료로서 가치가 없는 부정적인 쓰고 시고 떫은 맛을 느껴버렸는데 그걸 다시 먹어볼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뇌과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일 건데, 인간의 머릿속에 첫인상으로 각인된 편향을 깨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일부 림빅 시스템 중에 자극 수용성이 더 높으신 분들은 도파민 자극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커피숍에서 다시 또 다른 커피에 도전해 볼 수도 있지만, 스페셜티 커피 말고도 세상에는 마시는 음료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 다시 도전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말이죠. 건강 때문에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는 사람은 있어도 목이 마르다고 사과 식초를 음료로 구매해서 마시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물론 또 예외가 있어요. 식초 중에 홍초라고 있어요. 한때 많이 유행했었죠. 그런데 이것도 성분 함량을 보잖아요. 그러면 당이 들어가 있어요. 왜 당이 들어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맛있게 느끼는 신맛은 단맛을 동반하기 때문이에요. 비타민C 가루로 된 제품, 고려온단 제품 중에 이렇게 생긴 제품이 있어요. 당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게 입 안에 계속 넣고 천천히 녹여 먹을 정도로 맛이 있나요? 아니죠. 이 제품이 너무 셔서 빨리 삼켜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왜요? 단맛이 없으니까. 반면에 레모나처럼 단맛을 동반한 신맛은 어때요? 우리가 그걸 맛있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마치 과일에서 산미가 있는데 단맛과 신맛이 함께 느껴지는 것처럼요. 과일 맛있잖아요. 미각 과학적으로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쓴맛, 신맛을 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쓴맛, 신맛이 긍정적이게 허용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 바로 단맛이 받쳐줄 때. 홍초처럼, 레모나처럼요. 쓴맛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카카오 열매 볶아서 드셔보셨나요? 제가 바리스타 학과를 다닐 때 교수님이 카카오도 수입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카카오 볶은 걸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카카오를 씹어보면 산미도 있긴 하지만 사실 쓴맛이 지배적이에요. 그런데 계속 씹다 보면 느껴지는 고소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인들 도라지 먹잖아요. 더덕 먹죠. 그런데 도라지에도 씁쓸함이 있지만 그 속에 단맛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우리가 먹는 어떤 식음료에 쓴맛만 있다? 그럼 본능적으로 기피를 하게 되어 있지만 단맛이 함께 있다? 그러면 괜찮다고 느끼는 거예요. 한약을 우릴 때에도 단맛이 나는 감초가 꼭 들어가는 것처럼, 감초가 약용 효과가 있어서 넣기도 하겠지만 사실 단맛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쓴맛과 어우러져서 먹을만 하다고 느끼니까, 그래서 넣는 이유가 크단 말이에요. 모든 미각과 관련된 과학적인 서적,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미각 연구기관인 미국 모넬 화학감각연구소의 연구 결과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 쓴맛, 신맛만 나는 것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기피하는 거고, 거기에 단맛이 더해지면 인간은 그 맛을 괜찮다고 느낀다. 식품공학에서는 이걸 혼합 억제라고 부릅니다. 단맛이 뇌로 전달되는 부정적인 쓴맛과 신맛의 자극을 신경적으로 차단해주는 원리예요. 그래서 커피에 정답이 없다? 다 취향 차이다?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잘
잘못 추출된 커피는 필연적으로 인간이 본능적으로 기피하는 맛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단맛은 당연히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쓰고 쉬고 떫은 맛이 강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단맛을 제대로 추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혀의 촉각에 대한 부분인데 떫은 맛이 난다? 이건 미각이 아니라 수렴성이라고 하는 촉각 현상이거든요. 커피의 폴리페놀, 탄닌 등 여러 가지 성분들이 우리 침 속에 있는 성분과 결합해서 입안의 윤활 작용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중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단맛이 없으면 혀에 드라이한 느낌이 너무너무 강하게 느껴지면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고 느껴져요. 여러분 음료 왜 드시나요? 목 마르려고 먹나요? 음료를 마시는데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그럼 음료로서 가치가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커피가 뭐죠? 바닷물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커피에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음료로서의 가치가 있을 정도의 커피를 너무 잘 추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입문자를 위한 컨텐츠에 취향이 이미 생기신 분들이 커피에 정답이 없다, 커피는 다 취향이다 라고 하는 게 아주 기초적인 미각과학에 대한 이해가 정말 없으신 분일 수도 있고 뇌과학에 대한 이해도 없는 거고 처음 커피를 접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커피 산업이 커지길 바라고 규모의 경제로 들어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처럼 싼 가격의 스페셜티 커피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면적당 카페 수가 서울에 많은 거지 세계에서 가장 커피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는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스페셜티 커피가 싼 이유가 우리나라 커피 업자들이 양아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는 인구 자체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에 수입되는 커피량을 적게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커피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초보자들한테 무책임하게 훈수 두고 제대로 입문하지도 못하게 커피는 이렇다 저렇다 가로막아 버린다면 결국 커피 업계는 장기적으로 고인물만 남게 될 거예요. 그들만의 놀이가 돼버리고 산업이 더 대중적으로 커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괜히 커피에 정답이 없다, 어쩐다 저쩐다 이렇게 지적 허영심 때문에 초보자들이 진입하는 걸 막지는 말자는 겁니다. 제 의견은. 그러면 결국 커피를 즐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큰 손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커피에 정답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 처음 커피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가서 커피 내려주실 거 아니면 그런 소리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커피를 많이 접해보지 않은 초보자들한테는 단맛이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느껴지는 기분 좋은 산미와 쌉싸람의 경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료로서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즉 정답이 있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홈카페에 입문하고 와 커피가 이렇게 맛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의 정답은 우리가 다 함께 지켜주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커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미각 과학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면서도 정답에 가까운 커피를 실패 없이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쓰는 드리퍼의 역사와 브랜드의 목적성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주변에 이것저것 다 추천해 봤겠죠. 15년 동안 커피에도 주변 사람들이 저희 집에서 커피를 마셔보고 나도 집에서 내려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물어봤을까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 저처럼 내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바리스타 학과를 나왔으니까, 정말 많이 연습을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내린, 하리오로 내린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공개한 레시피, 세계 챔피언들이 공개한 레시피도 심지어 마셔봤는데 솔직히 심출식으로 내리는 클레버보다 맛이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대로 커피를 내릴 스킬이 없으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리오는 정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실패 확률이 너무 높아요. 물론 입맛의 기준치, 음료로서의 허용치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맛이 조금 섞여 나더라도 허용치가 넓으니까 그걸 맛있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하리오는 핸드드립으로 꽤 유명하다는 매장에 가서 먹어도 맛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국내 카페 투어 컨텐츠를 기획하다가도 잘 못 올리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솔직해가지고 맛없는 거를 맛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 시청자들한테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컨텐츠를 보는 여러분이 제 채널을 통해서 커피를 더 즐기고 사랑하고 어디 가서 돈을 날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커요. 저는 그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제가 초보자용으로 알려드린 이 레시피와 도구는 맛의 편차가 정말 없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이 레시피는 그냥 단맛을 베이스로 음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매우 훌륭한 커피가 아주 높은 확률로 나와버립니다. 아시겠죠? 드리퍼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단맛이 받쳐주는 커피를 싫어할 수가 없다. 설탕물처럼 끈적하게 과하게 부담스럽게 단 게 아니니까요. 자, 이제 커피가 음료로서 가치가 있기 위해 최소한의 정답을 제시해주는 칼리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야, 언제적 칼리타냐? 최근에도 이런 댓글 달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우선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말이의 정답에 가까운 맛. 그러니까 손을 타지 않는 방식이 브랜드의 목적성입니다. 먼저 브루잉의 역사를 다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08년 브루잉의 시작, 멜리타 드리퍼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커피 찌꺼기 쓴맛에 지쳐버린 가정주부 멜리타 벤츠 아주머니께서 노쇠 냄비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거름종이를 깔아서 내리는 커피 기구를 발명했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사다리꼴 구조의 구멍이 하나인 멜리타 드리퍼가 탄생했습니다. 장점은 구멍이 하나라서 물이 아주 천천히 빠지겠죠. 그리고 물이 아주 천천히 빠지면 좋은 점이 뭘까요? 커피를 안정적으로 다 적셔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가 과소 추출되는 위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디감이 있는 정말 진한 커피를 마실 수가 있었다. 단점은 뭘까요? 구멍이 하나라서 쓴맛, 떫은 맛, 그러니까 과다 추출이 심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1958년 칼리타라는 브랜드가 출현합니다. 이 브랜드는 처음부터 가정에서 누구나 재현성이 높은 커피를 구현한다 라는 목적으로 출발했어요. 뭐라고요? 가정에서도 누구나 재현성이 높은 커피를 구현한다. 멜리타 방식이 일본에 들어오고 나서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쓴맛을 줄이고 더 깔끔하게 마실 수 있도록 칼리타가 개량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쐐기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바닥에 3개의 구멍을 뚫고 리브를 더 촘촘히 넣어서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었다. 장점은 3개의 구멍 덕분에 멜리타보다 추출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점. 그리고 후반부에 추출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어떨까요? 기분 나쁜 잔미가 나오기 전에 추출을 알아서 끝내게끔 만든 드리퍼예요. 그래서 멜리타보다 훨씬 밸런스가 좋다. 브랜드 방향성이 고구가 추출을 통제한다라서 초보자가 물을 막 부어도 일정한 밸런스를 내주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완벽한 대중화를 목적으로 나온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4년 하리오 V60가 출연을 했죠.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이 프로토타입은 1980년대에 실험실 깔때기에서 사용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80년대에 일본에서는 장인이 내리는 융드립이 진정한 커피 추출법이라고 여겨지던 시기가 있었어요. 융드립 특성상 미분하고 기름 성분이 부드럽게 투과가 되면서도 원두 가루 자체가 두꺼운 필터 역할을 하면서 진하고 바디감이 좋으면서도 엄청 달콤한 커피가 나왔겠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달시의 법칙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융은 천이다 보니까 세척, 보관이 엄청 까다롭고 위생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실제로 저도 예전에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또 세제로 빨아버리면 퐁퐁 향이 배어가지고 정말 관리가 까다로워요. 그리고 잘못 말렸을 때 거기에 곰팡이 덮일 수 있고 위생적인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융드립의 장점을 종이 필터로 더 간편하게 구현해보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게 하리오 드리퍼인 거예요. 하리오가 여기서 주목한 건 융드립 특유의 깊은 맛이 나오는 이유, 바로 커피층의 두께였습니다. 칼리타 같은 드리퍼보다 커피층이 원뿔형으로 깊게 쌓이는 걸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층이 깊잖아요. 그리고 융드립처럼 커피가 완전히 벽에 밀착되지 않게 만들면서 공기가 다 투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부분에도 다 추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브랜드 설명해 보시면 베테랑 바리스타들이 추출하던 융드립의 재현에 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뭐다? 베테랑 바리스타들이다. 그러니까 물을 붓는 스킬만큼 커피를 맛있게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없앴다. 그래서 리브가 많은 거고 추출구가 큰 거예요. 자유도가 높은 대신 스킬에 따라서 맛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겁니다. 실제로 융드립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고르게 추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더 커피를 잘 적셔주기 위해서 융드립은 점드립에 가깝게 드립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브랜드 스토리도 모르고 목적성도 모르고 추출 물리학, 미각 과학, 커피가 부풀어 오르는 모양이나 맛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로 하리오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정답에서 아주 거리가 먼 커피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우연히 어쩌다 맛있는 커피가 나올 수는 있지만 원리를 모르면 더 맛있는 커피로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자에게 이런 하리오를 추천해준다? 그건 네가 커피를 잘 내려서 마시든 말든 망치든 말든 커피로 돈을 날리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 저는 이런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브랜드의 목적성을 알면, 구조를 알면 절대 그런 말을 쉽게 내뱉을 수가 없을 건데, 내 손으로 내린 커피가 무조건 맛있다는 경험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내 입맛에 기준이 생기고 취향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리오 같은 드리퍼를 접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건 단맛이 덜 나왔네? 야, 이건 신맛이 너무 튀네? 그러면 하리오는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커피를 내려봐야겠다, 이런 솔루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리오를 입문용으로 선뜻 추천을 안 드리는 겁니다. 운동할 때 자세도 안 나오는 사람 데려다가 빈바도 제대로 못 드는데 그 사람들한테 200kg 꽂아보고 데드리프트 한번 해보세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 부러지죠. 자, 그 이후로 칼리타 웨이브라는 도구가 나왔어요. 하리오가 대세가 됐는데 추출하는 사람의 손기술에 따라서 맛 차이가 너무 큰 거야. 당연하죠. 하리오는 애초에 바리스타가 다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으니까. 그래서 칼리타 웨이브는 평평한 바닥으로 아예 채널링 자체를 방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웨이브 필터가 공기가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필터가 드리퍼 예열을 빡세게 할 필요가
춥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겨울에 패딩 입잖아요. 패딩 입으면 바깥쪽에 있는 찬 공기가 안으로 잘 안 들어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패딩 안에 있는 구스가 공기층을 만들어서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니까. 이 웨이브 필터의 주름이 드리퍼하고 필터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줘요. 직접적으로 페이퍼가 드리퍼에 닿아 있을 때보다 열을 뺏기는 현상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리타 웨이브를 추출하고 나면 이렇게 페이퍼를 걷었을 때 이렇게 닿아 있는 부분이 면적이 상당히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 안정성이 훨씬 좋아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물이 어느 정도 차오르면서 커피층을 균일하게 적셔줍니다. 그럼 어떨까요? 커피에서 맛성분을 너무 잘 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물이 어떻게 될까요? 미각 과학적으로 단맛이 베이스가 되면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기피하는 잡미들을 보완해서 잡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맛이 베이스가 돼주니까 시큼하고 쓰고 떫은 맛이 기분 좋은 뉘앙스로 포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적 칼리타냐? 구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제 막 홈카페를 시작하는 초보자분들이 제발 좀 긍정적인 맛에 대한 기준점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게 안정적으로 입문을 시켜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칼리타 웨이브로 누구나 90% 이상의 확률로 커피를 맛있게 추출해낼 수 있는 정말 간편한 레시피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핫, 아이스, 카페오레 그냥 한 가지 레시피로 다 가능합니다. 그냥 이 2인분짜리 칼리타 웨이브 사셔서 손님 왔을 때 40g, 50g 채워가지고 물 부으세요. 그러면요 한 잔 아이스 되고 한 잔이 핫 뜨거운 걸로도 되고 그냥 카페오레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이 칼리타 웨이브 쯔바메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칼리타 이 웨이브보다 추출 속도가 더 빨라요. 그리고 스테인리스 버전하고 동드리퍼 버전이 있는데 동드리퍼가 스테인리스보다 좀 더 열 보존율이 좋다고 말하거든요. 추출을 해보니까 훨씬 더 칼리타 웨이브보다 가는 분쇄도로 커피를 추출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산미가 있고 원두를 가늘게 갈면서 원두 양을 적게 쓰고 싶다 라고 할 때 이 칼리타 웨이브 쯔바메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칼리타 웨이브도 스페셜티 커피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면서 맞춰보겠습니다. 커피에 정답이 있나요 없나요? 최소한의 정답, 음료로서의 가치를 나타내주는 그 최소한의 정답은 무조건 있습니다. 정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미 스스로 고수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고 취향이 확고하게 생길 만큼의 경험치가 충분히 쌓이신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남들 말 듣고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맛있는 커피 먹고 싶다? 그러면 칼리타 웨이브 쓰세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그냥 드리퍼 설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맛있는 커피가 나와버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못다한 하리오의 역사에 대해서, 하리오 스위치 뭐 이런 여러 가지 드리퍼들이 나왔죠. 어떤 목적으로 세상에 나왔는지, 그리고 이 도구들을 어떻게 써야 진짜 맛있게 커피를 뽑아낼 수 있는지 더 재미있게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에서 말해주지 않는 커피에 대한 정보, 과학적인 근거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제 영상을 찾기가 더욱 좋으실 겁니다. 행복한 홈카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